주택법의 공급 파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공부할 내용들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전매 등의 제한, 우선 매입, 매입 가격 이런 거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나올 문제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대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요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우리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 같은 것들이 제한되고 이 세제, 세금 같은 것들을 많이 부과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기타 여러 가지 뭐 주택법에서도 별도의 제한이 있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정 요건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다음의 지역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지역. 다음의 지역을 보실 거는 자 이게 보면 2개월간 뭐 5대1, 10대1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요건하고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 보면 잠깐 우리가 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을 잠깐 보면 우리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 중에 세 번째 거. 그래서 요 2개월간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이 주택 전체 청약 경쟁률, 전체주택의 월평균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이 국민주택 규모의 이 소형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경우, 자, 요 조건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 중에 여기 이 세 번째 항목이 투기과열지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도 나오기 때문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별도로. 우리 투기과열지구로 돌아와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정 요건이 자 여기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직전을 소급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2개월 정도를 주택 공급이 있었던 날로부터 뭐 2개월 정도를 소급해가지고 주택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다. 그래서 이 기업번 같은 경우는 요거 2개월 동안 5대1, 10대1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이 민간택지,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하고 이거는 중복이 됩니다. 자, 두 개가 더 있는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이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한 곳. 자, 이게 바로 보시면 투기과열 지구가 이번에는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직전월보다 30% 이상 분양 계획이 줄어들거나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크게 감소하면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니까 투기과열 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여기 보시면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자, 이거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택 보급률하고 이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들은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적고 숫자가 작고 자가주택 비율이 이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없거나 주택 보급률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과라고 하시면 돼요. 이 초과가 되면 이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중 뭐 이게 위축 지역에 해당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투기과열지구는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 투기 때문에 지정권자도 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데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중에 하나가 맞으면 되니까 보시면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중복되게 그래서 여기 2개월 동안 주택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을 조사해서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곳,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을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하고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한 지역들, 주택 보급률 자체가 전국 평균 이하이든가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에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국보다 이 숫자가 적거나 주택 보급률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도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초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지정 절차.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랑 거의 유사하게 지정 절차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자기 하급자인 시도지사, 특광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지정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시도지사가 신구청장 의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자기 하급자 시도지사 의견이고, 시도지사가 정할 때는 자기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지정 해제해야 됩니다. 자, 지정 해제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국토기획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주택부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맞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지정 해제 후, 자, 이를 공고를 하는 건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고 공고까지 하고 나서 이 공고 내용을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자, 시군구청장이 여기 투기과열지구다라는 걸 이게 여기 통보를 했으니까 통보를 받겠죠. 그럼 시군구청장은 사업주체 건설회사라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사실을 별도로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지시하는 거죠. 시군구청장이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라는 사실을 여기 같이 공고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절차 보시면 되겠고, 자, 해제 의무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투기과열지구는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서, 자, 시도의사나 신구청장 같은 국토부 장관보다 하급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의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거고, 신구청장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됩니다. 자, 여기 4번 규정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우리 분양가 상한제 해제 절차랑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재검토. 국토부 장관은 반기마다, 자, 1년마다가 아니라 반기로 예전에 개정된 거죠. 국토부 장관은 6개월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자,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보다 좀 약하게 규제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보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의 핵심은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가 2명인데, 자,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이것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을 정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권자고 지정 대상 지역이 2개로 나눠집니다.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도 별도로 조정 대상 지역 중에 위축 지역이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은 이 과열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 2개로 나눠서 조정 대상 지역을 심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과열 지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과열 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인데, 자, 일단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이 과열 지역을 정할 때는 기본 조건이 일단 3개월 정도를 이제 소급을 해서 계산해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하려고 하는 날 직전으로부터 3개월 정도를 조사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요 1.3배도 이렇게 가로놓고 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3개월 정도를 조사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자, 여기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이 또 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 기역이 또 나왔네요. 자, 보시면 2개월 정도를 조사해서 전체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를 초과하는 지역들. 자, 지금 요 기역분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도 2개월 동안 5대1,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이면 그런 것들 지정 대상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 3개월 정도를 소급을 해가 조사해서 이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지역들,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들, 이런 것들도 우리 앞에 거랑 투기과열지구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일단 과열지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정대상 지역 중에 과열지역이 될 때는 3개월을 조사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면서 세 군데 조건 중에 어느 하나가 해당돼야 됩니다. 3개월간 일단 1.3배를 초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을 조사해서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3개월간 별도로 조사해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과 비교해서 30% 이상 증가한 지역들 3개월간 이 전년을 이렇게 조사해서 전년 동기랑 비교하는 거죠.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도 아까 우리 투기과열지구랑 유사하게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과열지역 지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축 지역입니다. 위축 지역은 주택 분양과 매매 같은 거래가 위축되어서 또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기본 조건이 요거는 6개월을 조사해가지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주택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6개월 정도를 조사해봤더니 그래서 1% 이상 떨어진 지역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 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기업권 보시니까 이번에 이제 주택 그 경기가 떨어지는 지역이 위축 지역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자 3개월 정도를 소급해서 조사했더니 또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이 2배 이상인 지역들. 마지막으로 D급번,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할 때는 주택 수요가 별로 없는 거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과 주택 보급률이 충분히 이게 전국 평균보다 초과한 경우, 아까 이게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면 자, 조정 대상 지역 중 요거 이하로 붙으면 이 과열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지구 대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이런 지역들은 투기 과열 중에서 이거는 과열 지역이 아니라 위축 지역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축 지역이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거래가 위축되는 지역들도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그때는 과열 지역이 아니라 위축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요건이 6개월간 주택 그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이다. 6개월 만에 주택 가격이 1% 이하로 떨어지고 다음 세 군데 지역 조건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간 20%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주택 매매 거래량이 3개월 정도 조사했더니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 동기랑 대비해서 2배 이상으로 미분양 주택수가 많아지거나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주택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이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위축 지역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정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시도의사 의견을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고, 자, 국토부 장관도 이걸 지정한 다음에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하고 나서 공고한 다음에 신구청장한테 공고 내용을 통보하고 또 통보받은 신구청장은 사업주체한테 건설업자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사실을 공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투기과열지구도 비슷했죠. 투기과열지구도 신구청장이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사실을 사업주체한테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시도의사나 신구청장은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제 의무. 자, 국토부 장관은 아까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하게 반기마다 조정 대상적 지정유지법을 검토해서 재검토해가지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투기과열지구랑 요거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입주자 지위 등의 전매 제한 규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1번부터 6번까지, 자, 6번까지 새로 생겼죠. 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도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잡혔습니다. 자, 우리 요거랑 유사한 조합들은 앞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이것들은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앞에서 배운 거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것들의 거주 의무, 수도권 내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밑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청약통장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갖춰서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자,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를 10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전매라든가 전매 알선이 금지되는 이런 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급질서 교란금지랑 유사한 건데, 자, 이거는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주택조합원의 지위라든가 주택상환사채 같이 청약통장 없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고, 여기 써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청약통장을 갖춰서 주택을 분양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좀 예외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주택을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 당첨된 주택이라든가 입주자 지위를 10년 범위 안에서 전매라든가 전매 알선 같은 게 금지됩니다. 이 전매는 매매나 증여를 포함하고 상속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받았을 때 입주자 지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받았을 때 입주자 지위, 자 3번이 중요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면 여기 뭐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역이든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이 되면 이 3번 규정에 따라서 이 전매 제한기간이라는 게 걸리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3년하고 1년이라고 배우실 겁니다. 수도권은 3년, 수도권 이외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 하는 지역이면 1년 정도 전매 제한기간이 있으니까 3년과 1년이라는 기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건데 이거는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6번과 3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 전매 제한 기간이 만약에 3년이든 1년이든 잡혔을 때는 그 전매 제한 기간을 계산할 때 이 기산점이 어디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이 조건 중에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조건 중에서 두 군데 이상 걸리면 가장 긴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불법 전매를 하면, 또 전매 알선 같은 걸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도 앞에 거랑 유사하죠. 앞에 거 그죠. 자, 공급질서 교란과 비슷하게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약 3천만 원 초과하면 그 3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부과한다. 만약에 얻은 이익이 2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에 3배 그러면 6천만 원이고 6천만 원이 3천만 원이라는 상한보다 초과가 되죠. 예, 그럼 초과는 그 3배에 해당하는 6천만 원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이제 부과하는 그런 형식이 새로 이제 생긴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3년 3천만 원 이하인데 이렇게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이 초과하는 금액으로 3배 해당하는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전매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이 투기과열지구나 이 조정대상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닐 때면 이렇게 바로 그냥 뭐 3년, 1년, 수도권일 때는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이고 조정대상 지역도 과열지역 중심으로 위측지역은 참고로 보시고, 과열지역이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인데 3년 1년이죠. 근데 문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이게 중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일 때는 앞에랑 유사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면 뭐 투기과열지구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의택지든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이고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을 때 이 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수도권 3년이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이고 투기과열지구 아닌 지역들은 뭐 1년 6개월인데 그냥 3년하고 1년 요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고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의택지든 수도권이면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이 전매 제한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앞에서 10년 정도 이내에서 전매 제한 기간이 나와 있지만, 여기 앞에서 10년 정도 이내에서 이 전매 제한 기간이 걸려 있지만, 요거 분양가 상한제든 뭐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역이든 수도권에서는 기본적으로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매 제한 기간이 개정이 돼가지고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4번하고 5번은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여기 5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6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10년 정도 전매 제한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가장 길죠. 자, 토지는 토주택공사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이제 우리가 이제 임차료 같은 것들을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제도, 소위 말하는 반값 아파트입니다. 요즘 우리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리하게 분양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를 강남권이나 이런 서초 같은 데서 이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았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싸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 정도나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매 제한 같은 것들의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6번은 빠집니다.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말고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공급받는 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공급받는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것들로 공급받는 것, 그 다음에 4번 공공재개발 5번,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네요. 자, 이런 주택 같은 것들은 공급받은 사람들의 상업상의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를 법에서 인정을 합니다. 자, 인정을 하면 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전매 제한 기간이 뭐 3년, 뭐 1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간 내라도 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주택, 토지 임대구 부양주택은 빼고 1번부터 5번까지 주택은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를 법으로 정해놓고 토지주택공사 같은 이런 공공사업주택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3번 같은 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를 전매할 때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는 1, 2번, 4, 5번은 아닌데요. 그럼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면 세대원 전원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갈 때, 자,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자, 불가피한 사유를 보고 전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수락권 세대원 전원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결혼 같은 경우 이사 갈 때는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됩니다.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를 나갈 때는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같은 걸 따지지 않네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주택 등을 배우자한테 이전해 줄 때 이렇게 배우자 같은 경우 이전할 때는 이거 또 어떻게 보면 위자료 같은 경우로 주택을 주는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자, 6번 같은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 자, 요거 4번은 이혼을 하고 주택 전체를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배우자한테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혼인 중에 입주자 집이나 해당 주택을 뭐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혼자 갖고 있다가 이걸 이제 공동소유 형태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만 이거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주택을 팔아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매 제한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의 채무를 세금이라든가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금 못 갚아서 경공매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1번부터 5번 주택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전매 제한이 되는 주택 등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매 기한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매가 가능한데 6번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 여기 3번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를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이죠. 1번이나 2번, 뭐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내놔서 전매할 수 있지만 여기 3번 같은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분양받은 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먼저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3번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금액으로 매입을 해가는지 그 비용 같은 경우를 뒤에 가서 하나 더 보실 겁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 같은 거 할 때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같은 거 할 때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나가야지만 불가피한 사유다. 세대 주만 나가면 안 되고 이때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를 나갈 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자, 이혼으로 배우자한테 이전해 줄 때 입주자 선정된 지위를 혼인 중에 이렇게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 그 밖에 여기 7번이나 8번 같은 사유가 이 토지 등 소유 이런 경우가 바로 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돼서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전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의를 받을 위해서 말하는 동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전매를 할 때 토지주택공사한테 1번부터 5번 주택을 전매 제한 기한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때는 토지주택공사한테 동의를 받아서 전매하는 겁니다. 그냥 막 전매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주택공사한테 전매를 받아서 전매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동의를 받을 때 이제 새로 생긴 규정이죠.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매 제한 기한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아서 전매할 때는 토지주택공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주택공사 동의 받기 위해서 동의신청서를 토지주택공사한테 제출해야 되고 이 토지주택공사가 동의신청서를 접수를 받으면 14일 안에 동의 여부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토지주택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이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전매할 때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매입권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매입권 요거.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니까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여기 통보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매입 금액. 자, 이 금액이 바로
토지주택공사가 아까 좀 전에 우선 매입할 수 있으니까 우선 매입을 할 때 얼마의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이거를 현재 시세를 다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낮게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경우는 자, 앞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1번부터 5번가 중에서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기본적으로 싸게 아파트를 받았으니까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전매 금지인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가피한 사유를 전매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고 그 매입하는 비용이 얼만큼 지급하고 매입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권이 있는데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전매할 때, 자, 공공택지일 때,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있습니다. 자, 얼마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한 번 나왔긴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자, 이 나번을 잘 보십시오. 나번. 자,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이다. 분양가격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받았는데 80% 정도 이상 정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자, 인근주택 매매 가격이 10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분양가격은 8억인데 자, 인근주택 매매 가격이 10억이니까 2억 정도 지금 차액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2억을 싸게 받은 거네요. 중간에 매입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자, 분양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로 10억보다 주변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싸게 8억으로 받은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이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이죠. 이상이면 80%는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매입 비용이 뭐냐면 4천만 원 더 들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부동산 수수료, 등기 비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4천만 원 정도를 매입 비용으로 추가하면 분양가격 8억에다가 4천을 추가해서 매입 비용이 8억이 되는 겁니다. 8억.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 가격의 10억보다 80% 이상, 즉 8억에 분양받은 케이스다. 근데 이 사람이 3년 미만 정도 갖고 있다가 팔 때는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금액이 매입비용 8억 4천을 주고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는 2억 정도 차익을 가지고 갖고 있다가 여기 매입하는 금액 자체가 여기 3년 미만 정도만 갖고 있다가 만약에 팔면 매입비용이 8억 4천이니까 8억 4천의 100%인 8억 4천을 다 지급하고 토지공사가 이제 가져 사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기간이 잡혀 있다면 자, 매입비용의 50%, 자, 우리 매입비용이 8억 4천이니까 8억 4천의 50%면 4억 2천입니다. 자, 인근주택 매매 가격이 여기 10억이니까 15억의 50%는 5억이네요. 그래서 5억하고 여기 4억 2천 합쳐가지고 9억 2천이라는 금액을 토지공사가 지급하고 매입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자, 4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어 있다면 인근주택 매매 가격이 100%이기 때문에 100%를 다 지급하기 때문에 10억 정도를 다 지급하고 토지공사가 매입을 해가는 거네요. 자, 이게 가장 기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싸게 받았으니까 토지주택공사가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만약에 팔 때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하는데 이 매입하는 비용이 이 기간에 따라서 주는 금액, 오래 거주할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인근주택 매매 가격이 자, 공공택지에서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공공택지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걸 지어서 분양받았는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 예를 들어서 자, 인근주택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6억에 받은 겁니다. 6억 분양가가 굉장히 싸죠. 10억인데 6억이면 4억 정도 차익을 지금 남기고 분양을 받은 겁니다. 자, 이때도 매입 비용은 6억에다가 4천만 원이라는 여러 가지 비용을 추가해서 매입 비용 6억 4천 잡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게 아까는 8억에 분양받은 건데 지금은 이제 80% 미만, 예를 들어서 6억에 분양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기간이 3년 미만이 아니라 5년부터 시작합니다. 5년 정도 미만 정도 보유하고 팔면 6억짜리 분양받은 것을 여기 매입비용 6억 4천 정도를 지급받고 토지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고, 자, 여기 5년 이상 6년 미만일 때는 여기 6억 4천에 50% 여기 주택 매입 비용이 50% 3억 2천,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가격이 10억이니까 10억의 50%인 5억 해서 5억하고 3억 2천 합하면 8억 2천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토지공사가 매입하는 거고 6억 이상일 때는 인근주택 매매 가격의 100%이기 때문에 10억을 다 받고 매입하는 거니까 이게 이 분양받은 사람이 6억에 분양받고 6년 정도 이상 살다가 이걸 팔면 10억이라는 차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10억이니까 이 4억이라는 차액을 다 먹는 거니까 로또 아파트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일 때는 자,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가격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그럼 80%면 8억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인근주택 매매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니까. 자, 우리 이 경우도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좀 세 번째 항목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고, 수험생들이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걸 표를 가지고 해석도 이렇게 떠듬떠듬 하는데, 이게 실제 이걸 외워서 푼다는 건 거의 어렵지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분양가 상한제인데 공공택지일 때는 이런 형식으로 토주택공사가 매입비용을 책정하고 이 대금을 지급하고 가져가는 거고,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일 때는 자,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다. 80% 이상이다 그러면 8억 정도가 되는 거고, 매입비용은 8억 4천 아까처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인근주택 매매가격은 10억으로 잡고, 이때는 이제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이렇게 4년 이상으로 이제 기간을 잡습니다. 앞에 거랑 조금 다르죠. 요거는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요거는 네 파트가 있네요. 만약에 2년 미만 정도만 갖고 있다가 이걸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8억이라는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8억 4천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매입 비용의 100%인 8억 4천을 다 받고 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해가는 거고,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했을 때는 매입 비용 8억 4천의 절반 4억 2천하고, 자,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50%인 5억.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요 부분이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만약에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8억 정도에 분양받으면 그때는 보십시오. 매입비용 8억에다가 4천만 원 추가해서 8억 4천에 25%가 2억 1천입니다. 자, 2억 1천하고 매매가격의 75%니까 요거는 7억 5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10억에 75%니까 7억 5천이겠죠. 고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쳐가지고 9억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네요. 만약에 4년 이상 거주했다가 이걸 팔면 10억이라는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공부해서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강의 중에 한번 해설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제가 계산만 해놨으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법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